근데 우리가 김재득 교수님을 왜 오늘 모셨냐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제가 그 펜 리더십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천 방송, IBS 인천 방송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네. 리더십 그 전문가 우리 김재득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리더십 우리가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초빙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서 우리 네네. 교수님이 이렇게 그 동안에 음. 이제 쌓아오신 네.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그 강의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십의 전문가, 예, 우리 김재득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재득 교수님 좀 소개를 제가 좀 드리면요, 행정학 박사를 지금 갖고 계시고요. 대구 출생이시네요. 네, 맞습니까? 대구입니다. 미국에서 UNCW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리더십 연수하셨고요. 네. 예. 제가 혹시 틀린 얘기 있으면 틀린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선거 때 되면은 오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학교를 여러 군데에서 우리 전문 강의를 해오셨는데 이제 서강대학에서도 하셨고 지금 학교는 말씀드린 네. 한양대에서도 외대, 한국 외대. 외대에서도 네. 하셨고요. 뭐 책도 너무 많이 쓰셨고, 하여튼 리더십 하면은 김대득 교수입니다. 이게 제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네. 여러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리더십 분야에서는 호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김재득 교수님을 왜 오늘 모셨냐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제가 그 펜 리더십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천 방송, IBS 인천 방송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네. 리더십 그 전문가 우리 김재득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리더십 우리가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초빙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서 우리 네네. 교수님이 이렇게 그 동안에 음. 이제 쌓아오신 네.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그 강의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니었으면요 김재득 교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강의를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빨리 접수 안 하면 또 강의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오늘 저희로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왕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지금 우리 김재득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리더십을 다 끌어낼 거거든요. 그 준비나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우선 좀 지금 물론 선거 때는 아닙니다. 선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선 주자들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받을까요? 그 먼저 제가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만 이 리더십이 사실 박제된 리더가 아니라 예. 살아있는 리더십, 통하는 리더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보면 리더십을 논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죽은 리더십 얘기를 하지 않는가. 우리와 많이 동떨어진 리더십, 통하지 않는 리더십 얘기를 사실은 탁상공론식으로 했던 적도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해마다 시대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리더십을 논하죠. 네. 저마다 자기의 리더십을 더 자랑 겸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박제된 리더가 아니라 살아있고 통하는 리더십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방금 우리 예를 들어주신 선거철 네. 선거철은 네. 어떻게 될까? 네. 네. 자, 이 선거철이 되면은 다들 공통점으로 네네. 통합을 얘기를 해요. 예. 그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시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비포 애프터처럼 네. 당선 이후에는 네. 그것이 상반되는 경우가 저희들은 많이 보죠. 네네.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 제가 우리 공조한 것 중에서도 신은 습관이 있습니다만 네. 은이 되게 중요한데 말하는 스피치도 중요하지만 말한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한 것은 좀 지키는 공약이 아닌 빌공이 아닌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대통령 예. 그런 지도자를 예.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먼저. 예, 왜 괜히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신뢰의 리더십이죠. 신뢰의 네. 예, 신뢰하고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예. 저 사람 혹시 당선시켜 놓으면 딴짓하는 거 아니야? 예. 네. 이제 이런 이제 그동안에 그런 그 불신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리고 통합을 잘할 수 있는 그 통합의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거 끝나고 몇 달 있으면 네. 그 얘기 듣잖아요. 야, 이 여의도 가더니 사람 바뀌었네. 그래서 예, 그때는 예, 이런 그게 얘기를 맞아요. 하죠. 아, 그 저 이 손가락을 어떻게 좀 응. 손가락을 좀 자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찍은 손가락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통하고 가장 지금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언행일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신원섭한 리더십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저 홍영과 교수님하고 공동 저자시더라고요. 네. 근데 신원섭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어떤 그 선비나 이런 분의 판단 기준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대하고 맞아요? 그런 네. 기준이? 저도 의외로 신원섭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네. 의외로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 과거에 구닥다리로 치부하는 경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옹고이 지신이라 음. 그 신원섭판이 여전히 21세기의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도 통한다. 네. 여전히 유효하다. 예. 유효기간은 장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신원섭판이 뭐 물론 옛것에서 새것을 찾는 그런 융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예예예. 옛것을 과거의 것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고리따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신원섭판을 주장하는 아. 학자이기도 합니다. 신원섭판 앞에 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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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신원섭판. 아까 예를 네. 들어서 말씀하신 게 옛날에 말하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언 중에 언이다 이거예요. 예예예. 말을 좀 옛날에 점잖게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글을 잘 읽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채용의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신뢰가 깔려야 되고 믿음이 깔려야 된다. 네. 그 말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신원섭판을 재해석해서 예. 이제 지금 글을 쓰신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리더십하고 우리가 선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남들 앞에 서 있는 정치인과 조금 더 축소한다면 어떤 기업을 하는 대표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만이 필요한 게 리더십인가 아니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다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예. 자녀를 둔 모든 분들이 교육학자이듯이 예예. 대한민국 5천만 이상 네. 모든 인구들이 자기만의 아이 리더십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은 5천만 개가 넘는 거죠. 네네. 그 중에서 제가 굳이 말하고 싶다면 셀프 리더십. 수신제가 치구평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신 그것이 셀프 리더십의 처음은 셀프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타인을 코칭할 수 있는 슈퍼 리더십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리더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농담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이다. 가장의 리더십, 부모의 리더십도 리더십이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집에서 시작되고 그 전에 자기 몸소에서 생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와, 리더십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음으로써 한번 자신의 리더십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많이 그걸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예. 아빠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 왜 이렇게 이런 지시를 내리고 얘기를 할 때 전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자인데도 이러니 공동 저자인데도 이러니 그렇지 않은 저희들은 야 이게 들으면 얼마나 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다른 때문에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자, 저희가 오늘 다 모든 것을 풀어낼 수는 없고요. 또 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안 보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4번이죠. 4주에 네, 걸쳐서 4회에 걸쳐서 특강을 하시는 거죠. 네, 예. 네, 네. 어떻게 강의를 풀어가실 건지 그 4주 동안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 리더십의 근원부터 조금 생각해보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리더십의 새로운 비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을까? 대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리더십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저희 때는 국민학교를 했는데요. 네. 그때 다 배웠습니다. 정직해라, 노력해라, 성실해라, 뭐 도전하라, 뭐 희생하라, 봉사하라, 뭐 희망을 가져라, 뭐 등등 다 배웠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첫째 시간은 소위 말해서 왜 육하 원칙에서 왜 리더십을 논하는가, 무엇이 리더십인가, 언제 예. 리더십이 필요한가, 예. 어디에서 리더십을 필요한가, 예.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리더십을 적응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네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각도, 앵글, 세상을 보는 시선, 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저 사람을 양자택일로 보느냐, 소위 말해서 좌파로만 보느냐, 네. 보수로만 보느냐, 우파로만 예. 보느냐, 남자로만 보느냐, 여자로만 보느냐, 이런 양자택일식의 시각이 아니라 레인보우, 칼라적 시각으로, 흑백 시각이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예. 레인보우적 시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다양하게 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각도, 각도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고요. 네. 그 후에 또 이제 각도를 논했으면 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 모든 근원인 태도. 태도. 우리는 그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태도, 이 인품을 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논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있다면 이 속도의 경쟁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속도를 너무 이게 조금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만은 속도도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즉시적소에 구제를 해줘야 될 적에 구조를 해준다든지, 택배 같은 경우도 제때 제 시간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전철 같은 경우도 5분 간격으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예. 적시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코로나 대비하는 것도 적시에, 그것이 속도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의 속도에 맞게끔 그런 스피드가 중요한,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 예. 제 시간에 가는 거. 예. 우리가 너무 빨리 추구하는 것을 속도라고, 속도의 경쟁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예. 그런 속도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제 시간에 가는 적재적소의 속도, 예. 그런 것도 한번 이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소위에서 이 오케이 목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을 가야지 된다고 하는데, 정도, 어. 올바른 길을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변칙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뭐 표절시비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선들이 우리는 정도를 벗어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으로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도도 생각을 하면서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딱 우리가 시원한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가 적당한 온도가 한 4도고 우유는 적당한 따뜻한 온도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인간의 온도, 이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지 예. 전달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휴머니즘이 갖춘 리더들, 그런 이야기, 그 따뜻한 인간미와 관련된 온도와 같은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글로벌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을 측정하는 태도, 네. 뭐 이런 것 쪽으로 한번 우리 예. 시청자들과 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잠깐 들었는데 말이에요. 네. 난 리더십이 앞에서 끌어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괜히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런 얘기시네요. 그게 아니 맞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준석 이번에 국민의힘 네. 대표가 혹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뭐 이렇게 양자택일의 리더십이 아니라 네. 레인보우의 여러 가지 같이 공존하는 건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말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아. 예? 빨주 노초 거기도 이제 뭐 그 저 당근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저기 콩나물도 있어야 되고 네. 다 있는데 그 계란도 있어야 되고. 색깔로 다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혹시 그 아이디어를 혹시 교수님한테 따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교수님도 하버드 쪽에서 리더십 연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하버드 갔다 오지 아,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내가 잘났다고 이게 아니네. 전 잠깐 강의 들으니까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정말
그 딱 굴복해서 올 정도의 내가 인간미도 갖춰야 되고 네. 또 법도 정도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굴복해서 온다는 것은 예. 아까 박제화된 리더십의 한 형태고 아. 지금은 네. 그 상대를 예. 이렇게 성공하게 하고 예. 띄워주고 그 판단 행복하게 하고 돌아가시네. 예. 그 리더의 역할은 예.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 그 리더의 그 상대방을 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리더죠. 그러네요. 네. 이게 상대방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잠깐 들었는데도 근데 앞으로 이런데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요. 불안전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교수님이 준비했던 그 자료 있죠. 좀 이렇게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시간상 많이 볼 수는 없고 이런 구성 요소 이렇게 PTV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준비를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여기 알겠습니다. 그 댓글 좀 소개하고 네, 예. 댓글요. 예. 네. 김민수님께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제임스 P님, 지금 대통령 선거는 리더십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둘 중 어디로 갈 거냐 결정해야 하는 듯합니다. 하면서 예. 문정부는 리더십은 좋은 거네요. 일관성 있게 대북 사랑을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좀 비꼬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제임스 P님도 우리 교수님의 네. 리더십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림필령님, 허황된 꿈만 종용하는 리더보다 현실을 인지하고 다원화된 시각과 분쟁보단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예. 소모적인 정쟁 때문에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낭비가 심하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교수님이 오늘 이렇게 강의를 선뜻게 승낙하신 데는 이제 우리 사제지간이신 우리 홍 의원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IBS 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올 여름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선물을 한번 주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공 리더십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김재득 교수님을 모실 수 있는 큰 어떤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네. 시원한 여름 그 에어컨 바람 밑에서 우리 강의를 네. 좀 알뜰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네네. 주변 분들과 어떤 교감을 갖고 내가 생활하면은 정말 멋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요. 교수님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 만나게 되는데 뭐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해주시죠. 네. 고양이를 잡는 법이 어떤 방법이죠? 목덜미를 잡아야 되잖아요. 토끼를 잡으려면 어디 귀를 잡아야 되듯이 예. 닭을 잡으려면 다리를 잡으면 됩니다만 네.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사람이 마음을 잡으면 모든 것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예. 리더십은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함께 제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에서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말씀하신 이 또 빠져들었어. 이 강의가 말이에요. 예, 상당히 지금 이제 수준 높은 강의이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 강의를 들으시려면 다 그 거액의 비용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인천 방송 또 펜 리더십 연구소 공동으로 해서 예.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네.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료죠.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라. 지금 말씀하신 게 또 딱 와닿는데요.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딱딱 생각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리더십 강의는 준비되는 대로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